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들, 한주희 아나운서와 김반장이 함께 떠나는 맛 깊은 여행. 경주 읍성에서 그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역의 찐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 깊은 여행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직은 찐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맛반장 김기만 반장님을 함께 모셔봐야겠죠? 반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오프닝 장소도 뭔가 스페셜한 게 네네. 요리도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맛볼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주희 씨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특별한 음식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복을 받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더 복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복 받는 거면 무슨 뭐 보양식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왕창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인가요? 일단 고기이긴 한데요. 주희 네. 씨가 생각하는 고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기대되니까요. 네네. 빨리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맛 깊은 여행. 김반장이 추천하는 경주 맛집은 바로 100년 가게에 선정된 보거 요리 전문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 저한테 복을 주신다 했던 게 진짜 보거 전문점이네요. 네네. 저희 두 번째 맛 깊은 여행은 바로 보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보거 요리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또 여기가 100년 가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좀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서 드셔보실까요? 네. 가시죠. 1982년에 개업한 경주 최초의 복요리 전문점. 벌써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복요리 명인의 집에서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복스럽게 먹어볼까요? 드디어 복요리 전문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앞에 수족관도 있고 안에 보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딱 봐도 맛있는 것만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이 복을 처음 먹어봐서 반장님은 믿지만 그래도 뉴스에서 막 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조금 더 커요. 여기는 좀 괜찮을까요? 여기는 40년이 넘은 매장이고요. 여기 사장님은 보고요리 명인을 받을 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반장님도 믿고 사장님도 믿고 오늘 네. 제 첫 복요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먹어볼 복요리는 어떤 게 있나요? 세 가지를 먹을 거고요. 네. 복지리, 그리고 비빔국수, 그 다음에 복죽,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비빔국수랑 죽은 뭔지 알 것 같은데 네네. 복지리는 사실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리는 일본어인 지리나베에서 유래돼서 지리를 따서 이제 맑은 국을 지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맑은 국이라고 해볼까요? 맑은 탕, 맑은 국. 네네. 이 이름도 예쁘니까 네. 저희는 오늘 지리 대신 맑은 탕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맑은 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요리 명인의 집에서 맛볼 음식은 무려 3가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복맑은탕부터 비빔국수에 복죽까지 죽어도 못 잊을 그 맛. 생선계 파무파탈 보거요리. 지금부터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이제 복맑은탕을 먹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맑은탕 안에 보니까 아까 콩나물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미나리도 많더라고요. 보통 같이 먹는 건가요? 좀 조합이 좋은가요? 보거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이긴 한데요. 해장으로도 많이 유명한 음식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또 해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먹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비주얼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코기는 어디 찍어 먹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취향껏 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고추냉이랑 간장을 조금 따라서 섞어 드셔도 되고요. 육수 같은 경우는 식초를 조금 떨어뜨리면 조금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얼른 이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네. 간장에 고추냉이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복이어서 너무 배고파요. 지금 빨리 먹어보시죠. 네, 드시죠.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오동통한 보고살 한 점을 찍어 크게 한 입 먹고 이어서 함께 나오는 양념장에 탕에서 막 건진 콩나물을 넣어 싹싹 비벼 먹는 그 맛이란. 주희 씨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이게 되게 전 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생선이어서. 근데 아까 식초도 한 방울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깔끔하고 약간 상큼한 맛까지 더해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특이한 그런 맛을 봐서 되게 좋았었고 또 살도 되게 통통한데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었고요. 저는 평소에도 워낙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한데요. 이게 또 워낙 보고가 살이 부드럽기도 하고 껍질은 쫄깃하지만 살은 또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드시기에도 좋고 해서 누구나 먹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맑은 탕은 다 먹어봤는데 네네. 또 먹을 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죠. 네네. 또 어떤 게 나오죠 이제? 비빔국수랑 복죽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빔국수랑 복죽은 이 메뉴판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매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곳에는 단골 손님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비빔국수랑 복죽입니다. 비빔국수는 흔히 먹는 그런 국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죽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이 복죽은 어떤 건가요? 일단 비빔국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밥에 비벼 먹었던 콩나물 양념에 단골 손님들이 사리를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네. 탄생된 메뉴고요. 복죽은 정확히 말하면 복이리가 들어간 죽입니다. 이리가 뭔가요? 혹시 알곤탕 많이 드셔보셨죠? 네. 알곤에서 곤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지금 원래는 이리인데 지금 좀 잘못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여서 그 생김새는 그게 곤이 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리는 보고에서 어떤 부위인가요? 보고에는 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난소랑 내장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먹는 이리죽에 들어가는 이리는 보고의 정소입니다. 그러면 난소에는 독이 있는데 정소에는 없으니까 좀 안전하게 맛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리가 1월, 2월이 되면 살이 가득 오를 때여서요. 지금이 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 제철 맞은 생선 중에서도 고급 어종에 속하는 보거.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단연 손꼽히는 지금 딱 제철인 보거를 이왕이면 코스 요리처럼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네, 이제 이리죽이랑 비빔국수까지 다 먹어봤는데요. 비빔국수는 그 양념장이 진짜 너무 맛있었고 네네. 전 이리죽이 담백한 게 속이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 단골들이 자기들끼리만 와서 이렇게 시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단골분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줄 평 남기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먼저 오늘은 남겨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독을 걱정하면서 왔다가 중독되는 맛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겨울 꼭 먹어야 될 음식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함과 매콤함, 거기다 담백함까지 더한 맛 깊은 여행의 추천 복요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맛 깊은 여행 맛집 투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더 맛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싱싱한 보거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명인의 집. 제철 맞은 보거의 깊은 맛을 즐겨보세요. 로컬의 찐 맛집을 찾아가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짠! 여러분 오늘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딸기 보기 2번 수박 보기 3번 딸기에 취한 언지 보기 4번 놀부 마누라 일동 선배님 놀부 마누라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정답은 보기 1번 딸기입니다. 딸기 이렇게 빨갛고
맛있게 생산되고 있는 딸기가 우리 울산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맛있는 딸기를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 맛보러 가실까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가시죠. 딸기 딸기 딸기는 딸기 서량, 금실, 죽향, 우리에게 익숙한 딸기부터 킹스베리, 하이베리와 같은 신품종까지 지금은 바야흐로 딸기 춘추 전국시대.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 울산에서 첫 재배를 시작한 베리베리 스윗한 비타베리를 소개합니다. 모두 날 놀리지 마. 딸기 체험 전문 농장. 여긴 것 같아요. 딸기 사장님 지금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딸기 넷 딸기 딸기 둘 넷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딸기는 사랑입니다. 와, 서량이라고 하면 보통 진짜 대한민국에 많이 먹는 딸기 아니에요? 거의 90%가 사랑 딸기를 재배하죠. 지금은 사랑 딸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의 대세입니다. 눈 속에서도 향기가 난다는 이 서량 딸기는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딸기의 제대로 된 매력을 좀 맛보고 싶은데 보니까는 일꾼이 사장님 혼자가 아니네요. 수많은 일꾼 있죠. 여기 보시는 토종볼. 일할 시간이 아닌가 봐요. 사장님 혼자 일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 잠자러 왔어요. 원래 토종볼도 날이 좀 따끈따끈해 나와요. 근데 요즘 날씨가 딱 설 전이기도 하고 바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굉장히 바빠요. 추라도 바쁘고 그래서 지금 잠깐 짬을 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함께 일손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마리 중에 한 명. 자, 아니 근데 딸기가 무슨 그림 같아요. 엄청 많네요. 엄청 예쁘네요. 근데 이 딸기를 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손목에 스냅. 무조건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 스냅으로 살짝 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가 요래 있으면 당기는 게 아니고 꺾는다는 느낌. 살짝. 스냅. 오. 부드럽게. 이렇게요.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딸기 수확을 좀 해볼 텐데 이 스냅을 톡 하고 이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개를 딱 숙여서 보니까 딸기가 새빨갛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따면 되는 거죠. 됐다. 빨갛게 잘 익은 이 딸기를 보고 톡톡 따는 손맛만 볼 리가 없죠.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대박. 우리 일꾼들도 다 들어갔어요. 보는 사람 없어.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일한 거는 딸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맛볼게요. 설향. 세상에. 과즙 보세요. 뚝뚝뚝뚝. 물이 필요 없네요. 물이 필요 없어. 과즙이 진짜 많아요. 우와! 짜잔! 사장님 진짜 많이 땄죠? 오, 잘 땄네요. 제가 한번 맛을 봐도 되겠습니까? 제일 맛있는 걸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여기 맛있을 것 같은데. 짜자잔! 요즘에는 맛 표현을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저 푸른 대지 위에 초록초록한 잎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새콤달콤한 이 딸기가 막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새콤달콤해요. 그러면은 네. 내가 요 딸기 한번 들어올 테니까 한번 맛보실래요? 똑같은 딸기 아닙니까? 요거는 한번 일단 맛보세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커요. 빛깔 비슷합니다. 와, 과즙이 엄청 많네요. 맛이 좀 틀리죠. 네. 근데 무슨 딸기예요 이게? 요번에 그 신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차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타베리라는 딸기예요. 이름이 비타베리. 네, 논산에서 이 박사님이 개발하신 건데 저는 이제 시험 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양각색 딸기가 나오고 있지만 병충해에 약한 탓에 지속적인 재배가 어려운데요. 울산엔 이 비타베리가 잘 맞는지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아니 이곳이 바로 그 비타베리 현장이네요. 예. 세상에, 그런데 지금 양손에 딸기를 쥐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비타베리고 어떤 게 혈양이에요? 서량은 오른쪽, 비타는 왼쪽이에요.
어떻게 보고 딱 아세요? 서량은 끝이 몽뚱하고 비타는 좀 뾰족해져. 딸기 자체가. 이 서량은 딱 사장님 얼굴처럼 동글동글하고 비타베리는 저의 턱선처럼 이렇게 비타베리가 왜 비타베리인 거예요, 이름이? 그거는 논산에서 이건 개발하셨거든요. 왜 비타민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이 엄청 많다, 혹은 비타민처럼 힘이 난다, 혹은 비타 땡땡땡처럼 하나의 음료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서량보다 비타민이 훨씬 더 많아요. 한 1.5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서량이고요, 이게 비타베리거든요. 두 개를 함께 먹어봤더니 이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서량은 처음에 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새콤, 그리고 목 넘기면 달콤, 그리고 이 비타베리는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달달한 입안에 향이 막 가득해요. 그리고 목 넘김까지 달달한 느낌이 막 나요. 그리고 뭔가 풍미가 엄청 깊어요. 서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브릭스 이상이면은 뭐 괜찮은 특품으로 빠지고요. 비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3브릭스 이상 나가야 돼요. 한 3브릭스 이상은 높죠. 와, 그러면 이제 이거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없을 거예요. 아직 제가 올해 이거를 시범 재배를 해서 한 1년 동안을 제가 한 테스트 중이에요. 과연 울산 품종이 맞는지. 근데 왜 서량만 해도 워낙 인기를 많이 얻고 있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새로운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딸기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서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울산하면 뭐가 떠올라요? 공업도시죠. 이제는 아니에요. 울산하면은 로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긴 근교 농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딸기, 특히 딸기가 어떻게 보면은 로컬 푸드에 가장 적합한 과일이거든요. 울산에 가장 적합한 어떤 딸기를 찾는 게 우리 농민의 책무죠.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마트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농장에 내방하시는 분들하고 체험하시는 분들 맛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이나 늘려나갈 건데 일단은 뭐 시간을 두고 일단 계속 실험을 해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체험하러 오시면은 맛보고 직접 따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있죠. 딸기, 스트로베리, 비타베리. 네. 딸기를 따고 그냥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 네.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 네. 저는 오늘 다 따본 비타베리도 넣고 싶고 서울도 네. 넣고 싶어요. 반반 넣으시면 되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일단은 케이크 시트를 여기 하나 먼저 올려주세요. 듬뿍.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발라주시면 돼요. 딸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네. 방금 딴 딸기를 빵 사이에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반반이에요. 네. 이 비타베리도 있고 서량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맛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네. 한 입씩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하나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타베리, 하나는 서량. 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었을 때는 좀 이렇게 묵묵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골라서 가져가고 싶은 딸기를 골라서 따고 또 만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2월 딸기가 제일 맛있는 시즌이거든요. 요 시즌을 놓치면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딸기 체험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딸기 맛도 그렇고 아주 최상급일 시기거든요. 그때 오셔서 딸기도 따고 다양한 만들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2월은 뭐다? 딸기달. 새콤달콤한 서량과 베리베리 스윗한 비타베리를 동시에 딸기를 직접 따고 그 딸기로 다양한 체험까지. 2월엔 딸기로 산뜻하게 기운 충전하세요. 설탕과 엿을 녹여 거대한 반죽을 만들고 이리저리 휙휙 돌려가며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주면 마침내 탄생하는 거대한 달콤 덩어리. 옥춘사탕은 나의 다정한 친구죠. 벗이죠, 벗.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입혀 예부터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은 옥춘사탕. 50년간 한 자리를 지키며 옥춘사탕을 수제로 만들어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달달한 냄새에 이끌려 도착한 이곳? 혹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혹시 사탕 만드시는 분 맞으세요? 예, 50년째 사탕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른들 좋아하는 박하사탕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왕사탕 두 가지 종류만 합니다. 많이 구색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사탕 만드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보일 수 있죠. 먹거리의 기본은 청결, 위생 모자, 작업복을 꼼꼼히 착용하고 손 소독까지 잊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 사탕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물엿과 설탕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며 천천히 끓여줍니다. 사탕 하려고 청을 잡고 있는데요. 설탕 50%, 여도 50% 부어가지고 녹아가지고 150도를 잡아요. 150도 잡아가지고 냉각합니다. 150도에서 충분히 끓인 다음 잘 펴서 식혀줘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움직이는 손! 알아서 뜨거운 연물을 넓은 판에 옮겨 부은 후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 이런 기계는 원래 있던 건가요? 옛날에는 이 양쪽에 이래 해가지고 들어가 이래 부었는데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요새 이제 철공소에서 벗는 걸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벗고 있어요. 바꾸니까 어떠세요? 편해요? 아이 훨씬 편하지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잘 녹은 연물을 냉각판 위에서 식혀주는데요. 적당히 응고된 반죽을 작게 잘라낸 후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 이번엔 도마 위에 올리더니 엿 자르듯 숭덩숭덩.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만의 비장의 무기. 아니 이것은 젓가락인가? 막대기인가? 색이 빌려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이거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색깔에도 잘 되고 투명하고 보기 좋죠. 계속해서 알록달록한 사탕을 만들기 위한 줄무늬 반죽을 만드는 작업. 막대기 3개를 양손에주고 이리저리 몇 번 돌려주니 순식간에 색이 섞입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빨간색 반죽이 완성.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해야 완성된다고 하는데 주황색 반죽과 마지막 초록색 반죽까지 완성하면 형형색색 모양 낼 준비가 끝.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만들 차례. 이번엔 다시 큰 반죽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무언가를 넣는데요. 박하향을 넣어야 사탕이 화한 맛이 있어요. 박하사탕이라서. 큰 반죽을 기계에 올리더니 늘렸다 접었다를 반복. 어느새 갈색 반죽이 하얀 반죽으로 변신합니다. 자, 그렇게 커다랗게 부푼 사탕 반죽을 가져와 이번엔 색을 입혀줄 차례.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옥춘사탕 이게 줄이 잘 나와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신경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사탕이 뭐 가지수가 뭐 수만 가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줄이 안 뭉개져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성으로 빚은 반죽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이렇게 거대한 사탕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는 반죽을 쭉쭉 늘려줄 차례. 50년 내공으로 사탕을 가늘게 늘려 절단기에 넣어주면 줄줄이 오색 사탕의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알록달록한 사탕이 한 입 크기로 나오죠. 이쯤 되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닌가? 왜 다급해 보이죠? 이 빨리 안 오면은 이 끝이 이쁘잖아. 뭉치기 때문에 빨리 와야 돼요. 힘들죠?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 한 조가 5명씩 해가지고 빼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끊는 사람 있고, 뒤에 터는 사람 있고, 이 비비는 사람 있고, 5명이 했어요. 요즘은 뭐 반 기계로 하니까, 반자동으로 하니까, 혼자 해도 그 5명 하는 걸 다 할 수 있죠.
사탕 하나에 울고 웃었던 추억 속 그때 그 시절. 보기만 해도 달콤해지는 오늘의 주인공 수제 옥춘 사탕이 드디어 그 형태를 갖췄습니다. 예쁘죠? 네. 근데 왜 옥준이에요? 뭐 옛말로는 뭐 구슬옥자에 봄추자로 쓴다고 하는데 알록달록하다가 옥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부터 돌잔치, 회갑, 전통 혼례 등의 잔치상이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알록달록한 우리의 전통 과자 옥춘. 옛날에 초원에서 먹을 게 없어가 뭐 직장에 온다고 대고 온다고 왔는데 들어가다 보니 사탕 공장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사탕 공장에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뭐 이걸 하다 보니 여태까지 이걸 하게 됐어요. 뭐 이 사탕 공장 하면서 아들 결혼식이고 공부식이고 다 했죠. 뭐. 옥춘 사탕을 만난 뒤 쓰디 쓴 인생이 비로소 달콤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사탕 표면에 설탕물을 코팅해 골고루 입혀내면 그제서야 우리가 먹게 되는 옥춘 사탕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드신 거 이거 한번 잡숴보소. 맛이 어때요?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아, 맛있죠? 맛있네. 다른 사탕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 달콤했던 추억의 알사탕들이 완성되어 갑니다. 오랫동안 사탕만을 만들어온 오늘의 주인공,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 지가 하면 뭐 한 30년 됐는데요. 내가 사탕 만들 적에 제일 보람이 있죠. 사탕 줄줄 나오고 이러면 그게 보람이지. 이 나이 돼가지고 뭐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 그게 목표죠. 작디 작은 옥춘 사탕에 녹아든 그의 청춘이 있었기에 그가 만든 사탕은 더욱더 달콤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장님 앞으로도 쭉 건강하게 맛있는 사탕 만들어주세요. 보자마자 동공 확대되게 만드는 수많은 파충류들, 어린 시절 설레게 만들던 피규어까지 좋아서 하나둘 모으다가 취미가 됐고 취미에서 마니아로, 마니아에서 직업까지 이어진 독특한 주인공들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시 포남동. 과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안녕하세요. 파충류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홍우택시. 아니 그런데 이곳의 정체는 여긴 뭐 사무실이야 뭐야? 이곳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다양한 파충류들. 앙증맞은 아이들부터 다소 험악하게 생긴 녀석까지 쥬라기 월드가 아닌 파충류 월드에 온 듯한데요. 대략 한 300~4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학생 때부터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중학생 때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제 포기했다가 성인 되자마자 이제 월급을 받아서 바로 시작했어요. 한 23살, 4살부터 이제 설계사무소 다니다가 얘네가 집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이거 업으로 한번 삼아볼까 해서 인터넷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추게 됐어요. 취미가 직업이 되다니 부럽네 부러워. 아니 그런데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파충류죠? 일단 귀여움. 네, 귀엽고 파충류와 이 주인과의 서로 이제 사생활이 보장이 되는 점이 제일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육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육장도 꾸밀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되게 매력이 있었고, 네, 제 집안에 자연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얘 뭐야? 얘 누구예요? 네, 얘는 세이핀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예요. 생긴 건 이래도 야채를 제일 좋아하는 도마뱀이에요. 얘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꼬리에 돛이 달려있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이 친구는
페텔 게코라고 해서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예요. 보통 다른 도마뱀처럼 뱀눈이 아니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몸에 비해서 주둥이랑 발가락이 되게 짧고 뚱뚱해가지고 되게 인기 많은 친구예요, 요즘. 다람쥐 마냥 올망졸망 귀여운 외모. 제가 귀엽다고? 그래도 내 인기는 못 따라올걸?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해서 이제 파충류 하면은 벌레 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벌레 먹이는 걸 충식이라고 하거든요. 충식을 불필요하는 동물이어가지고 제일 인기가 많아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가장 인기가 높다는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도 요렇게 냠냠. 그런데 귀엽다고 덥석 데려왔다가 금세 외면하는 경우도 꽤 많다네요.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본인이 키우다가 하천이나 이런 야생에 방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얘네도 이제 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끝까지 가족처럼 책임지고 키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충류마다 촉감, 색감, 외형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놀러 오셔서 한 마리 한 마리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개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또 다른 마니아를 찾아간 곳. 와, 특히 남자아이들 그리고 성인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이곳은 피겨 프라모델 세상. 저는 강릉에서 애니메이션 테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용이라고 합니다. 피겨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네요. 애니메이션 속 세상이 펼쳐진 듯 상상의 나래가 현실이 되는 곳. 성용 씨는 대체 왜 이런 캐릭터 인형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제가 2006년에 강릉에 제가 처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강릉에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외롭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하긴 했었어요. 회사를 제가 이제 10년을 이제 조금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수입으로 이 피규어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실컷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성인이 된 후 내 돈으로 하나 둘 사 모으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직업이 된 성용 씨. 지금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생겼을까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2,500에서 한 3,000개 정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특히 더 자랑하고 싶은 녀석들도 있다는데. 자쿠가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서 사용했던 이제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일렉 기타, 실제로 이제 연주가 가능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기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과의 만남.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의 손에 들려있던 무기를 보는 재미도 솔깃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주인공은 바로 이 제품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담을 이제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었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캬, 저건 나도 갖고 싶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요 녀석들 조립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성용 씨. 프라모델 이제 만들 때 이제 가장 큰 이제 노하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성격이 급해서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시키는 대로 요게 매뉴얼에도 다 이렇게 내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일본어로 이제 다 적혀져 있다 보니까 그 읽지 않고 그냥 이제 대부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만드시는 거죠. 맞아요. 설명서는 슬그머니 옆으로 치워놓기 일쑤인데요. 성용 씨 말처럼 하라는 대로 해야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답니다. 금세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됐네요. 와,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야, 역시 멋지네요. 좋아하는 취미활동 실컷 하고 직업까지 삼았으니 다들 부럽다지만 사실 가족들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그전에는 이런 이제 피규어나 이런 이제 장난감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어른들을 이제 보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 다 큰 이제 아들이
이런 이제 피규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수집하고 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약간 조금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암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찾았다면 남들 편견 따윈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 인생을 이제 바꿔준 이제 계기도 되고, 제가 회사를 이제 10년을 넘게 다녔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이 전환점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좋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저한테 인생의 거의 반을 저랑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제 살아왔던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이젠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15년 이제 딱 제가 이 사업을 딱 하고 15년 후에 애니메이션 이제 뮤지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용 씨와 우택 씨. 행복의 가치는 세상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둘도 없을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을 너무 사랑해서 꽃속에서 살고 있는 꽃차 소믈리에 김순화입니다. 봉우리 막 벌어진 것들 그런 것만 좀 너무 좋아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렇지 그런 것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겨울에 꽃을 피우는 하우스인데 지금 심어져 있는 꽃들은 작년 가을에 파종을 해서 한여름이 되기 직전까지 피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금잔화라든가 스토크, 금호초, 비올라, 마가렛 뭐 이런 꽃들이 지금 막 피고 있는 중입니다. 식물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차의 색이나 향이나 맛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꽃차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스토크라고 무 맛이 나요. 근데 식감은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꽃마다 다 맛이 있거든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갈증나고 하면 또 하나씩 따서 먹기도 하고. 저쪽에 가서 스토크랑 좀 더 놔줘봐. 내일은 이 스토크 꽃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2015년도에 입문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명품 꽃차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꽃을 내가 좀 심어서 키워서 나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마침 제가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파 심고 뭐 마늘 심고 뭐 이렇게 했던 데에다가 이제 꽃을 심기 시작했던 거죠. 농사 규모가 2,500평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안 땄으면 꽃이 너무 피어가지고 보기에 예쁘니까 정신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계속 열어줬다 닫아줬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완전히 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을 도와드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청년 호계농도 돼서 같이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하거든요. 내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서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딱 좋네. 꽃차를 만들면 엄청 예쁘게 나오겠다. 살아있는 것을 늘 마주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눈맞춤을 하는데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금어초하고 비올라꽃 따가지고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초 한 방울 정도 넣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키친타올로 수분을 다 흡수를 시켰거든요. 한지우에다 열건으로 해서 초벌, 재벌, 잠재우기 아주 고온에서 고온덕금을 하면서 마지막 수분을 날려주고 또 향기를 매겨줌으로 인해서 향긋한 그런 꽃차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꽃차 우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그래서 꽃물을 100도씨의 물로 끓여가지고 우림을 해주셔야 꽃이 다발에서 확 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색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꽃을 전체를 다 합해서 우림을 하면 우림색이 예쁘지 않아서 노란색만 선별해서 한번 우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꽃차 입문했을 때는 1년 차에는 제가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꽃은 만들면 어떤 색이 나올까, 어떤 맛이 날까, 이게 궁금해서 아마 불 앞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꽃차를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려고. 은은한 맛, 은은한 맛 나네. 꽃차에는 카페인이 없고 또 일단은 색이 예쁘니까 또 드시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 항산화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좋죠. 제가 만든 꽃차로 많은 곳에 또 안음도 하고, 꽃차를 대접할 때마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꽃차하기를 너무 잘했다, 감사를 하죠, 제 생활에 있어서. 이런 꽃차는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뒷맛이 좀 향긋하고 깔끔한 그냥 건강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꽃차도 만들어보고 꽃차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My money don't jiggle jiggle, it folds. I like to see you wiggle wiggle, for sure. It makes me want to dribble dribble, you know, riding in my Fiat. You really have to see it. 6'2" in a compact, no slack. But luckily the seats go back. I got a knack to relax in my mind, sipping some red wine. Shepherd's Bush, my compact push. Notting Hill Gate, my Fiat skate with a crate of Cabernet. But not today, because I gotta drive. 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얇게 튀겨가지고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출을 좀 줄여야 되니까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한 개를 시켜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작은 애가 엄청 그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 걸 하나를 시켜줘야 되잖아. 어릴 때부터 그걸 되게 싫어요. 어릴 때부터 미안해요. 많이 먹어. 애기들 어렸을 때 같이 나들이 가서 먹었던 그 가면 또 되게 좋아했었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지만 돈가스를 먹으러 오면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또 맛있고 하니까 그 소울 푸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봐봐,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데 꽃을 다 키워주고 가꿔주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하기 전에 그 했던 약속을 지켜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을 그냥 심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되고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내 몸이 조금 고달퍼도. 소울푸드가 저는 블렌딩이다.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꽃차가 버무려져서 블렌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돈가스 먹으러 오니까 되게 좋지. 네. 네. 자주 오자. 어쩌? 좋아? 좋죠. 좋겠지. 자주 오면 더 좋아. 꽃차는 한마디로 제 삶에 있어서 기적이다. 꽃을 통해서 진짜 미소를 찾고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짜 미소를 찾을 수 있는 치유농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